예, 현재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그래도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친절한 변호사들 시간인데요. 오늘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 그리고 CNP 법률사무소의 김수민 변호사와 함께 또 이야기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GM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는데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워낙 GM 사태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요. 현재 핵심적인 부분하고 좀 새롭게 나온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예. 지난 2월 13일이죠. 한국 GM이 5월 말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있고요. GM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그리고 노사 갈등, 군산 지역 경제 침체 문제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될 게 글로벌, 그러니까 원래 GM과 한국 GM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2002년이죠.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대우자동차를 GM이 인수했고 GM 대우를 설립했습니다. 이후에 한국 GM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GM 디트로이트에 이제 본사가 있는 GM의 해외 자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GM이 호주를 비롯해서 아시아 각국의 이제 해외 자회사들을 좀 정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산 공장 폐쇄도 그 일환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한국 GM이 적자가 9천억이었고 지난 4년간 3조 원 적자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에 한국 GM 전체가 아예 철수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고 먹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민고발단이 한국 GM 경영진을 상태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겁니까? 네, 군산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고발인 300명이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입니다. 예. 고발인들의 주장은 한국 GM 경영진이 이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 등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법리적으로 이 정도만으로는 업무상 배임 등에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다만 고발인들도 이번 고발은 정부가 GM 과정의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발장에선 한국 GM 경영진이 글로벌 GM으로부터 고리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컸고 매출 원가율 조정과 불합리한 이전 가격 결정으로 적자 누적과 자본 잠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리 부채 부담이라는 핫한 쟁점 그리고 GM에 납품을 하는 입장에서 완성차 같은 경우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원가보다 낮은 이전 가격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검찰 고발 측면에서도 중점을 다룬 것 같은데요. 이 반대편에서 GM 본사 측은 여전히 이제 산업은행과 우리나라 정부 측에 뭔가 요구를 하고 있고 여기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현재까지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현재 GM 본사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GM 본사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 두 번째가 인건비 삭감을 통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산공장 폐쇄는 이미 불변의 상수이고 남아있는 부평 그리고 창원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경우 부평 창원공장에 2개의 신차 배정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 본사가 한국 정부에 10억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GM의 적자 규모가 지난 4년 동안 3조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여 경영 정상화를 이루려면 인원 감축이나 인건비 삭감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한테 뭘 주면 우리도 너희들에게 빠져나가지 않고 뭘 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물론 2개의 신차 배정이긴 합니다만은 호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정말로 지켜질지는 모를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실제화된다는 것이 한국 GM 같은 경우에도 희망퇴직자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데 희망퇴직을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글쎄요, 혜택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아낼 건 다 받아내자라는 입장이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선 느껴질 것 같은데요.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주는 겁니까? 네, 우선 한국 GM의 근로자 약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의 경우에는 1,000명에 해당되고 이는 군산공장 전체 직원의 68%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예. 혜택의 경우에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희망퇴직자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에다 자신의 근속 연수에 따라 통상임금의 2, 3년치의 위로금을 받게 되고 2년간 자녀 학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희망퇴직은 희망퇴직인 거고 그 전에 들려왔던 게 이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다라는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아무리 비정규직이어도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 물론 GM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했겠지만 좀 딴지 걸어볼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은 저보다 이제 법률적으로 훨씬 잘 아시니까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최근 사건으로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2월 13일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45명이 사실상 한국 GM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으면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한국 GM 측의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2013년 대법원에서 창원공장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의 경우 한국 GM의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한국 GM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어 한국 GM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사실상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 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는 독립적인 설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국 GM이 담당할 업무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시간도 그렇고 얘기 듣다 보면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면 이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소송으로 싸움을 해볼 만한 여지가 그래도 있다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직접 고용 의무 자체가 인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근로자의 지휘 감독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예, 그래도 희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제 근로자 측에서는 시민 고발단 측에서는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다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GM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다 보니까 계획된 적자다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디서 이런 이유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군산 공장에서 신차였죠. 크루즈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예. 지금 출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안 팔렸습니다. 처음에 가격 책정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차가 안 팔리니까 공사공장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매출 원가율이 아까도 나왔는데 동종 업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예. 보통 80% 정도가 자동차 업계의 통상적인 매출 원가율인데요. 한국 GM의 경우에는 지금 93%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고 적자가 누적됐다고 하고요. 또 연구비로만 1년에 6천억씩 지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위 먹튀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먹튀를 정말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먹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 GM에서 1년간 6천억 원의 이제 R&D 비용을 쓴다고 했는데 6천억 원을 지불하는 거에 비해서 2011년 이후에는 한국 GM 명의로 기술 특허권이 전혀 이제 등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예. 글로벌 본사, GM 본사가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한국 GM이 다 철수가 된다면 본사인 미국 본사에서 모든 특허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특허권도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 BM이 이제 빈 깡통만 남는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먹튀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벌써부터 어떤 개발 계획에 2020년부터는 한국 공장이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먹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좀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GM 사태에 대해서 CMP 법률사무소의 김수민 변호사 그리고 머니투데이 더헬의 유동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참 이슈들도 많은데 주식시장에서 대응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핫한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